풍등입니다. 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싸도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풍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0억 원에 날린 1,000원짜리 풍등 사태에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요. 휘발유 260만 리터로 40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친절한 뉴스에도 전해드렸던 이번 사건 수사와 별도로 풍등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풍등을 날린 인근 초등학교는 물론 전국 지역 축제마다 이 풍등 날리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지난 7일 오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서울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목격될 정도로 불길은 거셌는데요. 저유소 인근 주민들에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왔어요, 불길이. 사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 급하게 왔으니까. 되게 소름 끼쳤어요. 연기가 집에 들어올까봐 놀랐어요. 그곳이 저유소라는 걸 아는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큰일 나. 여기 참말로 석유가 저 산에 얼마나 많이 탱크가 묻혀 있다고. 저게 잘못될까봐 진짜 마음이 불안해갖고 떨고 서 있었지. 동사무소에서 나를 데려가 버리더라고. 그냥 데려가서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불이 붙으면은 정말 안 됩니다 하고는 그날 저녁에 그 동사무소 복지관에서 자고 왔어요. 휘발유 260만 리터, 약 40억 원대의 피해를 내고 화재는 17시간 만에 진압됐는데요. 당시 CC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붉은색 물체가 날아오르더니 누군가 다급히 뒤쫓아갑니다. 네, 바로 풍등인데요. 약 300m가량을 4분 정도 날아간 풍등은 저유소 옆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잔디밭에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18분 뒤엔 폭발한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풍등을 날린 사람은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 저희소가 어떤 중요한 시설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고 저기가 기름 저장하는 데라는 그 장소를 알고 있었죠. 경찰은 잔디를 태우던 불꽃이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화재 폭발이 과연 풍등으로 인한 건지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과실 자체가 있는지 저희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기구 입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이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은 화염이나 불티들은 다 막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염을 못 막았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기술적 공학적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무자 6명이 연기가 피어오르던 18분 동안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저유소 측 대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잔디에 불이 붙고 연기가 나는 상황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뛰어 올라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름 40cm, 높이 60cm의 풍등은 화재 전날 저유소에서 800m 떨어진 한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것. 풍등 날리기는 학교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가족이 또 참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한도 했고 올해는 77가족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170여 명이 80여 개의 풍등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유소 근처 야산에서도 이렇게 발견됐고 터널 공사 현장에도 2개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협조 고문을 띄워야 되는데 경찰서는 띄웠지만 소방서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풍등 날리기에 대한 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법적인 그때는 뚜렷한 근거가 없었어요. 저유소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자, 그런데 사실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오토 캠핑장에서는 여행객이 날린 풍등이 갈대숲에 떨어져서 300여 제곱미터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지역 축제 현장에서 날린 풍등으로 화재가 난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의 한 정월 대보름 축제, 여기서 날린 풍등은 도로가에 떨어져 낙엽 등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산으로 바로 낙하를 했다든지 그러면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당시에는 다행히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지자체에서 한 3,000명 이상 되면 행사를 하면 저희가 소방차하고 인원을 좀 근접 대기를 시킵니다.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에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풍등 난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소방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각 지역 축제에서 풍등 행사 폐지 움직임도 보입니다. 매년 9월 강원도 평창의 효석 문화제에서 이 보시는 풍등 날리기는 특히 인기 있는 행사인데요. 풍등 때문에 예약하는 그 관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풍등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봉평 놀러 가겠다 또 요청하는 그 전화가 하루도 쉴 새 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풍등 날리기를 올해 단 1회로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풍등이 수거하지 못할 지역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의 오염의 문제도 있고 화재의 위험도 좀 있어요. 진주 유등축제는 안전상 이유로 전기등으로 바꾼 지 오래고요. 2012년부터 수천 개의 풍등을 날리던 대구 풍등축제도 내년부터는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대형 화재로 이어진 풍등 날리기와 저유소 안전관리 문제, 풍등의 유래나 풍등 행사의 의미는 일단 안전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